오늘은 잔소리 없이 한번 베스트 드라이버 모습을 보여줘야겠구만. 음악도 내가 원하는 대로 틀고. 너 차 혼자 가지고 나갔어? 당장 들어와. 내가 허락할 때까지 혼자 운전 안 된다니까. 알았어, 금방 갈게. 괜찮아? 미안해, 내가 못 봤어. 아, 괜찮아요. 아니야, 잠깐만. 누나, 나 어떻게 해? 괜찮니? 괜찮아요. 안 다친 것 같아요. 아니야, 부모님께 알려야지. 너 진짜 누나 말 안 듣고? 석진이가 운전하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자전거 타는 아이를 뒤늦게 발견해 사고가 발생했네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죠.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국민교통안전의식 조사에서 운전자의 실제 위반 경험 중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스마트폰 사용인데요. 보행할 때 스몬비가 위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운전행동 과정을 생략하게 되는 행동이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길을 걸어갈 때나 운전할 때 모두 스마트폰 사용은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사고가 발생하면 차를 즉시 세우고 부상자가 있다면 부상자 구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상황을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정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고로 다친 피해자와 파손된 자동차 등을 보상하는 민사적인 책임, 그리고 사고의 원인에 따른 형사적인 처벌, 마지막으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3가지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중대과실 12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면 형사처벌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법규 위반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이거나 사망사고 혹은 사고 발생 후 도주한 경우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법규 위반 12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는 운전면허만 있다면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도 필요한 만큼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카쉐어링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카쉐어링이나 렌터카 운전은 운전 경력 1년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로에서 충분한 운전 경험을 갖고 있어야 안전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나 초보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는 차량 조작 방법만 알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출발해 운전 미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교통사고는 아무리 경력이 오래된 운전자라도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 실수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주행 방법을 충분히 익힌 후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과정은 이제 막 운전자로서 첫 발을 디딜 학생들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학습 과정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교통안전 지식도 있기 때문에 이를 경험하고 습득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